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한자 공부를 같이 하게 될 최신영이라고 합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밖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한자 강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5글자 많이 보아오셨던 한자 5글자가 있는데요. 자, 처음부터 볼견자, 형형자, 빛광자, 뭐죠? 으뜸원자 또는 우두머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 귀자. 근데 이 5글자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바로 밑에 부분에 같은 모양의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람 인자. 이것이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3,500여 년 전, 그러니까 이 한자의 가장 초창기 글자, 이거를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북의 등딱지나 또는 배 또는 소의 어깨뼈 등에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그거를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3,500여 년 전 글자인데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네, 조금 등이 더 구부러져서 이렇게. 이게 사람의 팔, 머리에서부터 등, 다리까지 사람의 옆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한 기원전 221년의 진시황이죠. 그때 진시황 때 사용했던 글자를 전서라고 하는데 그때는 한자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람의 팔이 훨씬 더 길어진 모습이죠.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한자의 밑에 부분에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는데 역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만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날씬해진 모습으로. 자, 예, 잘 알고 계시는 쉬다라는 뜻의 휴자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나무, 왼쪽에 있는 게 사람이 날씬해진 모습이에요. 왜 날씬해졌냐? 이 글자와 함께 같이 써야 했기 때문에 크기는 한정되어 있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같이 이 두 개를 써야 했기 때문에 얘는 날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자, 날씬해졌지만 어때요? 뜻은 모두 같죠? 이게 각각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견자를 살펴볼까요? 이것은 눈목자와 사람을 의미하는 어진 사람 인자가 만나서 보다라는 뜻이 됐는데 이게 눈이라고? 이게 왜 눈이지? 이상하다. 눈 모양 같지 않은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 한자를 보면 이렇게 눈 모양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눈 모양으로 그려서 사용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때는 이렇게 가로로 길게 써도 괜찮았어요. 공간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종이가 생겨나기 전에 이렇게 대나무로 주간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었어요. 자, 대나무를 길게 잘라서 그거를 이렇게 실로 이어가지고 묶어서 거기에다가 세로로 글을 이렇게 써야 했기 때문에 어때요? 폭이 굉장히 좁았죠? 폭이 좁기 때문에 이 눈 모양을 길게 비단 요 글자뿐만이 아니라 글자들이 이때부터는 좁아지게 되는 거죠. 세로로. 그래서 여기 눈동자 모양 보이시죠? 눈이 있는데 눈이 사람 위에 올라가 있어서 사람 위에 커다란 눈을 강조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커다란 눈이 크다, 잘 볼 수 있다. 잘 볼 수 있다는 건 어떤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 있는 지도자나 또는 우두머리 그런 사람들을 또 의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가 또 만나서 이런 글자도 또 만들어져요. 이 글자가 뭐죠? 그렇죠? 이게 볼 시자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보이다라는 뜻의 시자인데 이것은 원래는 재단 모양의 이런 T자 모양의 재단 위에 희생물,
어떤 재물을 의미하고,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점점은 이 재물에서 피가 뚝뚝 흘러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의 뜻이 또 내려오겠죠. 성령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보인다 해서 이게 보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또 요 글자와 요 보이다라는 뜻의 글자가 만나서 이것은 보다라는 뜻인데, 어때요? 제단이 있고 제단 오른쪽에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죠. 이게 보이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본다라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단 모양의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들이 아주 많은데요. 얘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제사 또는 귀신과 관련된 글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제사 사자도 그렇고 제사 제자도 그렇고 발할 기자도 그렇고 다 저 글자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형용자인데, 형용자는 사람 위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입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늘에 대고 뭐라고 주문을 걸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좀 해주세요. 제가 뭐를 원해요. 그러면서 원하는 거를 하늘에 갈망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자라든가 딸이라든가 막내 아들이라든가 둘째 아들 차남 또는 서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오직 뭐 우두머리, 제사장 또는 어떤 집안의 맏아들이라든가 어떤 권한이 있는 그런 몇몇 부류들만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형이라는 의미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글자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황왕자인데 이 사람이 하늘에 대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주제가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강물에 대해서, 그 강물의 상황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지금처럼 댐이 있어서 물을 가두어 두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그냥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게 재앙이 되기도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또 너무 안 온다거나 그러면 물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물의 상황이라는 뜻이 강조가 돼서 상황황자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뭐죠, 여러분? 아주 많이 쓰는 글자 빛광자. 자, 사람이 머리 위에 뭘 이고 있어요? 요 위에 있는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뭐 같나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입니다. 불화자를 옛날에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땅이고 땅 위에 있는 불씨를 의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또 이렇게도 쓰게 돼요. 네, 요 글자에서 이렇게 요거 사람 위에 얹어져 있는 거죠, 불이. 사람 위에 왜 머리에 불이 있어? 사람 머리가 타나?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글자는 사람의 옛날에는 그 주인이 밤에 어디를 행차하거나 그럴 때 어두우니까 하인들이 머리에 모자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있으면 이게 천을 두르고 뜨거우니까 천을 두르고서 그 위에 이렇게 긴 촛대 같은 거를 올려요. 그럼 그 위에 이제 불이 막 타오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주인의 앞에 앞장서서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잡고, 그럼 여기 불똥이 막 떨어지고 또 쬐니까 머리가 또 뜨겁고 할 텐데 하인들은 어쨌든 그걸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그런 문화, 그 당시의 문화를 이 한자에 반영을 한 거죠. 사람이 머리에 불을 이고 있다. 그래서 빛이 난다. 빛광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으뜸이라는 뜻이 있고 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는 이 글자는 사람의 머리 윗부분에 선을 하나 그어서 사람의 머리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머리 또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우두머리, 위에 있는 건 뭐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다 집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우두머리가 살고 있는 집, 사당이라든지 신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신전에는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완전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완전할 완.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뭐죠? 무시무시한 귀신. 귀신을 의미하는 귀신 귀자죠.
근데 이상해요. 이게 뭘까요? 이상한 글자가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가면을 의미해요. 가면. 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냐면 악귀라든지 어떤 나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언가가 있죠? 이게 뭘까요? 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구름운이죠? 이게 전체로 구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밑에 있는 것만으로도 옛날에는 구름이라는 뜻을 나타냈었어요. 요거를 옛날 글자를 보면 요렇게 썼는데 요 글자는 구름 모양, 구름이 모락모락한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요 글자, 요 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나오는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연기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 기자에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